안녕하세요. 파이팅 시녀 방송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이 있고 민주항쟁이 있고 더 크게는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6월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밝은 정보와 쏠쏠한 이야기로 함께하는 DJ 김영자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편 주제는요. 요새 유튜버들이 많이 뜨고 있죠. 그 이야기를 노래 허송이가 부릅니다. 전우가 남긴 그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못다 했던 그 소원 내가 이루고야 말겠어. 전우가 뿌려놓은 빛거리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전우를 따라 그 뜻을 이루거리.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은 흙이 돼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네, 6.25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세대는 왜 6.25를 겪었잖아요. 6.25 때 생각이 나면서 저는 그냥 아버지 등에 업혀가던 생각이 나요. 나는 아버지가 자전거에다가 그 옛날에는 대나무 이렇게 상자가 있었잖아요. 아, 거기다가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싣고서는 아, 수원으로 그냥 세달을 세상에. 밟고 내려간 그 생각이 나. 아우 나는 몸이 약해가지고 그냥 총소리 꽝 하는 소리만 들으면 기절해가지고 그 있는 집에 가서 물 먹여가지고 데리고 가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요새 젊은 분들은 6.25가 이게 기억을 잘 못하시는지 우리는 생생하잖아요, 그죠? 요새 젊은 애들이 군대 안 간다고 그런대잖아. 그럼 그래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실감을 못 느낀대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이 전우가 남긴 한마디 들으니까 그 6.25 때 생각이 좀 나면서 네 요즘에는 노인 복지관이나 지역 미디어 방송 교육이 있는데요. 회관에는 여지없이 신노년 또는 어르신들의 미디어 배우기에 열기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카메라 메고 메가폰 잡고 영화도 만들고 유튜브 방송에 적지 않은 노인들이 영상으로 방송을 만들어 내보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상으로 하는 일은 머리 좋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아들에게 배우고 며느리에게 배우고 제자에게 배우고 손자 손녀에게 배우는 아주 열성입니다. 그 뭐 좀 배워보셨어요? 요새 뭐 아니 나는 이게 이런 그 기계에 대한 거는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 핸드폰도 몸에 나쁘지 싶은 생각이 선입감이 있어요. 그러긴 한데 아이고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녀딸이 더 잘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사진 올리고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아날로그 시대에서 네.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변환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문명의 기기를 따라가야 돼. 그러게 예.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인생은 마라톤이다. 살다 보면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는 좋은 날도 오겠지만 생각으로 믿고 정진하는 것, 그것이 신노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소녀딸로 인해서 유튜브에서부터 광고까지 찍고 있는 박말레 할머니를 필두로 유명한 실버 크리에이터들이 요즘 대세인 거 아시죠? 스스럼 없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 꾸밈 없음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이 인기를 끄는 쟁점이겠죠. 네. 이게 유튜브 강의 들으러 가면 의뢰 박말레 할머니 아시죠? 이게부터 글쎄요. 나오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젊은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아니 근데 때. 이 얘기를 내가 접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옷을 좀 만드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 저번에도 왜 원피스 제가 만들어 입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옷을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 손주가 할머니 그거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한번 올릴까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 아, 그래가지고 얘 무슨 소리니? 이건 엄마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 옷으로 만든 거지 이랬는데 이런 게 다 이렇게 미디어 시대라 뜨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TV가 된 어르신 젊은이는 처음엔 이 제목을 보고 무슨 의미지 궁금했답니다. 어르신이 TV가 됐다고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고요. 유심히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안상동 노인은 농사 짓는데 땅속에 골칫덩어리 두더지를 잡는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유튜브 영상에 올렸을 뿐인데 네. 일약 유튜버 스타덤에 올랐고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 일상이 되었답니다. 하루에 조회수가 1만이 넘게 오르는 댓글을 일일이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바쁘며 50년 농사를 짓는 중에 세상과의 이런 소통의 영상을 만나니 요즘 무척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고 음성까지 들떠서 말하는 거 봤어요. 아유, 굉장하네요. 또 어느 아드님은 아버님의 유튜브를 시작한 게 염려스러워서 TV 70도 훌쩍 넘기신 연세에 그만한 머리와 열정이 유튜브로 인기를 달고 계시니까 전화통에 불이 나게 바쁘니까 젊은 이들로 도전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분야를 재미와 의미를 찾으며 소일하심을 보는 옆에서도 대단히 존경스러운 아버님이라고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그 음식 맛을 내는 김선자 할머니는요. 평소에 좋은 손맛을 살려서 요리를 하는데 이를 손녀가 직접 찍어서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조부모의 손에서 키운 손자 손녀들은 유독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유튜브를 통로로 손녀와 더욱 관계가 깊어지고 대화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참 빨라요. 유튜브를 보는 애청자들은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에서 자연스럽고도 푸근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신노인 노년들의 도전은 더욱 활발해지는지도 모릅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한 씨의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 말어라.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 말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성취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 말어라 세월아 가지 말어라 자녀를 다 키워놓은 부모 세대들은 막연한 공허감이 느껴지기에 젊어서 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기왕 생겨난 김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이 노화를 막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인들은 그룹에 섞이지 못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지는 않나요? 그럴 수도 생각해봅니다. 있겠죠. 나이를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기를 가꾸고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며 몸도 정신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신노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우리 왜 요새 그 얼마 전에 그 노래자랑 무대에서 그 내가 미쳐서를 부르는 가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생각나죠? 네, 그 생각나요. 손담비 이름을 따가지고 할담비로 일약 스타가 된 78세 된 지병수님은요. 네. 그 무대 위가 좁다 하고 또 유튜버로 또 글로 거듭 나서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아주 이제 거기 그 영화 촬영을 한번 하면은 뭐 저기 그 촬영을 한번 하면 이 온몸이 지쳐 죽겠대 아주. 그렇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쁘게 또 불러대는지 모르는데 아주 근데 뭐 그거를 또 정신이 매니저 하나도 하겠다고 없더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 그 거긴. 할아버지를 매니저로 자청한 사람 같은 노래자랑에 나왔었던 그 60 조금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이게 총괄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무슨 점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무슨 그 텔레비 한번 하는데 나왔어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 말하려고 하는 관건은 이 할아버지에 대한 그 염려스러운 눈초리가 수도 없다는 거지. 이 거기 댓글 달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럼 이 할아버지 유튜버의 이 할아버지 그 나오는 그 촬영하는 그 기법이 방송 과정. 그 기법이 보통 사람의 실력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누가 이거를 같이 분배를 해야 되는데 누구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 할아버지에게 제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게요. 그러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혹시나 그래도 또 그 할아버지- 병이 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 막 온데 몸살이 나 죽겠대. 그래자고 이제 그 영광이 있기까지는 그래도 젊어서 그 끼와 재주가 있는 실력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대단한 지금 했기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1인 미디어 방송에 성공한 63세 박광희님은 혼자 하기 어려운 건 새로 맞이한 아들 며느리가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어도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겼다며 방송 덕분에 아들 며느리와 관계도 돈독해지고 삶의 재미가 바로 황금빛 내 인생이 되고 있다며
그 방송에서 자랑을 침이 마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대단하죠. 이렇게 베이비붐 시대 전 단계인 노인들은 수동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는 신노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PD님 얘기해서 안 되는데 PD님이 지금 신노년도 지나신 연세에 저렇게 몇 가지 일을 그냥 그래 하시고 말이에요. 계시니까 그것도 다 좋은 그럼요. 활력이, 재능이 예, 재능이 본인에게 있으시니까. 건강하고 활력이 되는 얘기예요. 아유 근데 걱정돼요. 그냥 좀 일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힘든 줄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자꾸 또 이거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런 또 요청이 있잖아요. 그걸 또 거절을 좀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일 좀 적당히 줄이세요, 피디님. 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잠재되어 있던 욕구를 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끌어 간다면 신노년은 정말 바람직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그렇겠죠. 시니어 영화 감독 나상용 씨는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젊어서 하지 못했던 일을 도전하면서요, 새로운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네, 만약 시니어 유튜버로 도전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야기 주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탈하게 전달이 가능한 콘텐츠이어야 한답니다. 네, 세상에 관심을 받을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진솔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말리 할머니도 말해, 아우 야 이 파가 한 단에 1,000원이더라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맞아요. 그래도 솔직하게. 그래도 손녀딸이 할머니 그거 해도 괜찮아 그래갖고 시장 봐온 거, 그러게요. 그런 것도 막 그냥 찍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소탈하고 있는 그대로의 아마 그것이 통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맞아요. 농사 짓다가 땅속의 두더지가 농작물을 방해하여 속상한 나머지 두더지를 잡는 영상을 찍어서 하루아침에 일약 유명한 유튜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죠. 이런 식의 일상이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소탈한 이야기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어디서건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직접 담아 보세요. 당신이 신노년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은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방송으로 3대가,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이보다 더 행복한 놀이가 또 있을까요?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끼를 살려서 활력 있는 삶에 도전해 보세요. 추가열이 부릅니다. 소풍 같은 인생. 들려주세요.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
수 없다는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 그동안 신노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의 오늘 주제는 노익장의 글입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서도 좀 떠 있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은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용기 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참 행복하게 느끼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이 소년 시절의 천국으로 갔고요.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일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넘어져서 황당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글쎄 목욕탕에서도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있는데도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나 저는 하늘이 주신 운세를 누리며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왔으니 감사하죠. 이건 내 얘기 같아. 아니 사고로 목욕탕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 90은 안 되셨지만 80 조금 넘으셨어요. 그런 분이 목욕탕에서 탁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탁 엎드려져 있는데 남편이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그 남편이 오더니 근데 이 마누라는 왜 누워 있어? 아니 왜 누워 있는 거야? 이러고 그냥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참 운이 좋으니까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넘어져서 황당한 일 겪었다는 얘기 드렸고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행운이 나를 돌보심이니 이는 감사하고 만족하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이야말로 앞으로 살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차 한잔 마시는 여유로움을 갖고 살면서 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웃도 돌아보면서 작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송대관이 부릅니다. 번지 없는 주막 듣고 이어갑니다. 분패도 번질 수도 없는 주막에 굳은 비 내리던 그 밤이 해절 부려 능숙거든 대질하는 창살에 기대어 어느 날짜 오시겠어 울던 사람아 아주까리 초록 밑에 마주 앉아서 따르는 이별춤은 불같은 점이었어 힘이 머리 쓰다듬어 맹세는 길어도
믿겠소 못 믿겠소 울던 사람아. 네, 송대가 씨가 메꼬비를 지나고 파이팅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울고요. 많은 사람들은 웃고 우리가 떠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운다고 합니다. 아마 아기들 앙하고 태어나면 어른들이 아이고 이뻐 웃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가시는 분은 편안하게 가시지만 또 보내는 마음은 또 울고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난 날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을 다 겪으니 음식으로 말하면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 다 보고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이제는 또 신전까지 이겨내면 잘 살았다고 한답니다. 맞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최고였지만 결혼하면 남편, 아내를 의지하면서 제일 믿고 사랑하지요. 그러다 아이들 재롱에 세월 가는지 모르고 힘든 일도 이기면서 잘 버티고 살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허무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항상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바보가 적이 없단다. 그 바보가 다 옳은 건 아니죠. 예. 부모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살고 어리숙하게 휘둘리지 않고 미련스럽게 남의 탓도 하지 않으면서 내 탓이다 하면서 살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 힘이 약하면 밟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돼. 맞아요. 봄날 꽃 피는 것도 꽃바람에 다 날려보내고 이제 혼자 남아있다 생각하면요. 허무하겠지만 세옹지마처럼 전화위복으로 새로운 도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과 기운을 가다듬어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면서 마음은 깊은 바다같이 고요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계 여러 곳으로 보면은요, 지진으로, 홍수로, 큰 불로, 가뭄으로 수백만이 또 고치지 못하는 질병으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말입니다. 잘 살고 있으니 감사한 거겠지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웃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지요. 가장 좋은 금은 현금, 소금, 순금도 아닌 지금이라던가요.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고프면 먹고요. 졸리면 자고 생각나면 전화해서 만나고요. 보고 싶으면 약속해서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고 어디 가고 싶으면 달려가서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요. 하시는 시니어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돈이 없어도 좋은 곳이 많고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곳도 갈 수 있는 곳도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당연히 건강해야죠. 그리고 물론요. 요새는 정부에서 복지 혜택이 많아가지고요. 노인들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 갈 곳, 쉴 곳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우리들은 땅을 보고 걸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되도록이면 하늘을 보고 다니는 것이 훨씬 희망적인 삶이라고 하던데요. 여유 없이 살다 보면 꽃이 봄에 피는 꽃도 가을에 단풍도 보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 마음이 행복하고 세상 만사가 순조롭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소가 어린아이의 눈동자가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동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기명의 즐거운 아리랑 듣고 또 이어갑니다. 우린 산처럼 우리 사랑은 언제나 즐거워
하리하리라 라라라라라라라 노래하네 하리하리라 산에 사는 새야 상상이 보기 좋아 고개 넘어나도 사랑을 찾아가네 길은 멀어도 즐거운 마음 눈에 보이네 그리운 얼굴 산처럼 우리 사랑은 언제나 즐거워 울면서 넘어나니 양복에 웃으며 넘는다 다같이 라라라라라라 꽃이 피는 하리하리라 라라라라라라라 노래하는 하리하리라 라라라라라라라 꽃이 피는 하리하리라 라라라라라라라 노래하는 하리하리라 네, 그리고 해맑은 햇살이 반갑고 기쁜 것은 우리들에게 신년인들에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빗방울도 보기에 따라서요. 듣기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여유가 있으면 좋게도 보이지만 또 여유가 없으면 나쁘게 듣기 싫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하루하루가 항상 감사한 것은 우리들 마음에 신녀님들 마음에 겸손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지요. 세상이 온통 스마트폰 시대가 되어도 옛것을 존중하는 순수한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네, 세상은 시디어님들이 바라보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변해가고 모든 것은 우리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만난 사람들, 마주친 사람들이 소중하게 인연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존경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네, 그대의 삶이 항상 향기가 나고 미소를 짓는 것은 그대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년님들 항상 웃으면서 향기 나는 누구에게도 웃음을 선사하는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나훈아의 바보 같은 사나이. 사랑이 인물되어 말없이 흘러내리네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되어 서럽게 흘러내리네 사나이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이 가면 잊어질까 세월아 말을 믿어 그리워서 가슴을 태우는 같은 사나이 네, 세월 다 가면은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오늘은 신노년의 미디어 시대와 노익장의 글로 방송하는 우리도 심취되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시녀님들도 재미있게 공감하셨을 바람하면서 6월이 다 가기 전에 망설이던 일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채찍질 하시고 다음 방송 땐 더 공감되는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 감기는 약도 없다고 합니다.